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입니다. 오늘은 석유와 과학에 대해서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석유는 왜 이렇게 귀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죠. 석유의 진짜 특징은 형성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형성되더라도 대부분은 자원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석유가 왜 희소한 자원인지 그 이유를 생성 과정과 과학적 조건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석유는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기원 자원입니다. 출발점은 수억 년 전 바다에 살던 플랑크톤과 미생물이죠. 이 말은 곧 과거에 생물 생산성이 높았던 해양 환경이 아니면 석유의 재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요 산유 지역은 과거 얕고 따뜻한 바다였던 곳과 겹칩니다. 세계의 최상위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산유 지층이 형성되던 시기, 이 지역은 얕고 따뜻한 바다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란, 이라크도 마찬가지죠. 반대로 생물이 적었거나 육상 환경이 지배적이었던 지역에서는 석유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즉, 석유는 처음부터 지구 전체가 아닌 특정 시기와 특정 환경에서만 시작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생물이 많았다고 해서 그곳이 모두 산유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물이 석유로 이어지려면 죽은 뒤 분해되지 않고 퇴적층에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저산소 또는 무산소 환경입니다. 산소가 충분한 환경에서는 유기물이 미생물 활동으로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이 경우 탄소는 석유가 아니라 이산화탄소 형태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유기물이 퇴적물과 함께 쌓이며 보존됩니다. 이 단계에서 형성되는 물질을 지질학에서는 케로젠이라고 부릅니다. 즉, 석유는 분해되지 않고 남은 생명에서 시작됩니다. 퇴적된 케로젠은 수천만 년 동안 더 깊이 매몰됩니다. 이 과정에서 온도와 압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석유 생성이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특정 조건 범위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질학에서는 석유가 생성되는 온도 범위를 오일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약 60도에서 120도 사이입니다. 이보다 낮으면 유기물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아 석유가 생성되지 않고, 이보다 높으면 탄화수소가 더 분해돼서 가스 성분이 우세해집니다. 즉, 석유는 열이 부족해도 과해도 안 되는 아주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 온도 조건이 수천만 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질 변동이나 침식이 일어나면 이 과정은 쉽게 중단이 돼버리죠. 석유가 생성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자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는 액체이기 때문에 생성 이후 주변 암석을 따라 이동합니다. 지하 깊은 곳은 물, 즉 지하수로 차 있는데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부력을 받아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이동 과정에서 석유가 모여야만 경제적으로 생산 가능한 매장지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지질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저류암. 이 저류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많은 마치 단단한 스펀지 같은 돌입니다. 둘째, 석유가 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덮개암. 세 번째, 이 두 암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지질 구조.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석유는 분산되거나 누출되어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구에서 생성된 석유 중 상당 부분은 이런 이유로 매장지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석유는 지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탐사는 지진파 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파동이 지하 구조에서 어떻게 반사되는지를 분석해 저류층을 추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리학, 수학, 지질학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탐사 이후에도 수 킬로미터의 깊이의 고온, 고압 환경에서 시추해야 하고 원유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황성분, 중금속 제거, 끓는 점에 따른 분리 등 정제에는 고도의 화학공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석유는 지질학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자원이 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기술과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만 비로소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석유는 생성 가능한 환경이 제한적이고 보존 조건이 까다로우며 열과 압력의 허용 범위가 좁고 생성 후에도 집적 구조가 필요하며 고도의 과학기술 없이는 생산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는 지구 역사 전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죠. 그래서 석유는 단순히 많이 쓰면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라 형성 자체가 희귀한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석유와 에너지를 바라보는 첫 번째 과학적 출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압도적인 양의 차이 때문인데요. 먼저 해양 플랑크톤부터 볼게요. 오늘날 바다에 존재하는 플랑크톤의 총량은 탄소 기준으로 약 10억 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중생대처럼 바다가 더 따뜻하고 영양분이 풍부했던 시기에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플랑크톤은 개체 하나는 작지만 전 지구 해양에서 매년 대량으로 생성되고 죽고 나면 바다 바닥으로 동시에 가라앉습니다. 즉, 막대한 양의 유기물이 한꺼번에 퇴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공룡은 전혀 다릅니다. 공룡은 육상동물이고 전 지구에 흩어져 살았으며 개체수 자체도 플랑크톤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중생대 전체를 통틀어 존재했던 공룡의 총 개체수를 모두 합쳐도 해양 플랑크톤이 단 몇 년 동안 생산한 유기물 양에도 못 미칩니다. 또 공룡은 죽은 뒤에 산소가 많은 육상 환경에 노출되고 분해되거나 포식되면서 한 곳에 대량으로 쌓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석유는 큰 생물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작은 생물에서 시작됩니다. 공룡은 크지만 수가 적었고 플랑크톤은 작지만 지구 규모로 축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유의 기원은 공룡이 아니라 해양 플랑크톤과 미생물이라는 설명이 과학적으로 가장 정확합니다. 그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시대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많이 만들어진 시기 중 하나가 공룡이 많이 살던 중생대와 겹칩니다. 그래서 공룡 시대의 연료라는 인상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것과 재료가 같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둘째, 화석연료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석유, 석탄, 가스를 묶어서 화석연료라고 부르다 보니 사람들은 화석이 꼴 공룡이라고 쉽게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화석은 공룡 뼈 같은 개체 화석이 아니라 유기물이 변한 화학적 흔적입니다. 셋째, 석탄과 석유가 혼동됐기 때문입니다. 석탄은 실제로 육상식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자원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럼 석유도 큰 생물에서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오해가 퍼져버린 것이죠. 하지만 석탄과 석유는 출발 물질도 만들어지는 환경도 다릅니다. 석탄은 육상에서만 가능한 조건을 갖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재료의 성질이 다릅니다. 석탄의 출발 물질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입니다. 특히 고생대 후기에 번성했던 육상식물은 셀룰로스와 리그닌처럼 분해가 매우 어려운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어도 쉽게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퇴적 환경이 다릅니다. 석탄은 주로 늪지나 습지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곳은 땅 위에 있지만 물에 잠겨 있어서 토양 속 산소 공급이 제한됩니다. 이 환경에서는 식물이 썩지 않고 이탄 형태로 쌓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몰 구조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늪지에 쌓인 식물층 위로 강이 범람을 하면서 모래와 진흙이 덮였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장기간 안정적인 매몰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쌓인 식물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 순으로 점점 탄소 함량이 높은 석탄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석탄은 육상식물, 습지 환경, 반복적인 매몰이라는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육상에서 형성될 수 있었던 자원입니다. 원유는 단일한 물질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원유는 수백, 수천 종의 탄화수소와 황, 질소, 산소 같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이 혼합 비율이 유전마다 전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출발 재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의 석유는 해양 플랑크톤이 주 재료였고 어떤 곳은 조류, 세균, 육상식물 유기물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숙성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기물이라도 받은 열과 압력의 크기, 걸린 시간의 길이에 따라 분해되고 재조합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열을 더 많이 받은 석유는 가벼운 성분이 많아 묽고 밝은 색을 띱니다. 이건 경질류라고 하는데요. 열을 덜 받은 석유는 무거운 성분이 많아 끈적하고 어두운 색을 띠게 됩니다. 이건 중질류나 초중질류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하에서 어떤 일을 겪었느냐입니다. 이동 중에 미생물에 의해 일부 성분이 분해되거나 물이 섞이거나 가벼운 성분이 빠져나가면 석유의 성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원유는 맑고 가볍고 잘 타는 반면에 어떤 원유는 검고 끈적하고 정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존재합니다. 즉, 원유의 색과 점도, 성분 차이는 그 석유가 어떤 재료에서 시작됐고 얼마나 오래, 어떤 조건을 거쳤으며 지하에서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죠. 석유는 인간의 시간 단위에서는 명백한 유한 자원입니다. 사실 지구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느린 속도로 석유의 재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석유가 만들어지는 속도는 수백만 년 단위입니다. 형성 속도와 소비 속도의 차이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 석유는 재생 불가능 자원에 가깝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데요. 석유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0이 되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석유일수록 더 깊고 더 작고 더 복잡한 구조에 있고 더 무겁고 더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술적으로는 있어도 비용과 환경 부담 때문에 사실상 못 쓰는 석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석유의 진짜 한계는 지질학적 고갈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고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이해한다는 건 무엇이 에너지가 되는가를 넘어서 어떤 조건이 남을 수 있었는가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그 조건이 왜 지금은 다시 만들어지기 어려운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석유 생성을 주제로 설명하고 석유사랑 풀친들과도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이셨습니까? 다음 호 에너지, 문명 콘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